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외국어의 진행을 맡은 김재준 국쌤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오늘 촬영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음 주가 어느덧 평가원 모의고사, 올해의 첫 번째 평가원 모의고사인 6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시 카드를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평가원 모의고사이면서도 재수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모의고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몇 명 시험에 응시하는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이 참여하는 그 학생 수가 가장 많다 그러지? 네. 의대 증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참여하는 재수생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저도. 그리고 또 금년에 이제 고3 수험생이 옛날에 황금 돼지해에 태어난 학생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많은 학생들이 이번에 이제 참여한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은 수능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한 해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이러한 시기성을 또 가지고 있는 방송을 저희가 또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오늘은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평가원 모의고사랑 교육청 모의고사, 또 평가원 모의고사랑 기타 사설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랑 다른 수능 특강 등의 문제집에 나오는 문제들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흔히 이제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평가원스럽지 않다, 평가원스럽다. 일종의 이런 형용사를 만들어가지고 유포를 하고 있는데, 평가원이 어떻게 보면 고유어가 됐어. 그렇죠. 그래서 평가원스럽다? 사전에 나와야 돼. 일단은 평가원이라는 집단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거기 안에 특정하게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들이라기보다는 이 평가원에서 시험을 낼 때마다 교수님이라든지 학교 선생님들을 이렇게 뽑아다가 어딘가에 가둬놓고 문제를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를 내는 사람은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제를 내는 기조는 뭔가 변함없이 약간 일정한 듯한 느낌을 띠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평가원 모의고사가 다른 모의고사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란 문제의 퀄리티가 좋습니다. 당연히 쓰는 인력 자체가 다르고 목적 자체가 다르죠. 다른 문제집들은 어떻게 보면 평가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문제집이기 때문에 그 원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투입하는 인력 자체도 비교가 안 되고요. 거의 한 문제당 몇 천만 원, 한 시험당 몇억 원어치의 인력 전문가가 투입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다른 사설 교육청 모의고사에 비해서 퀄리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퀄리티가 무엇이냐 도대체? 제가 생각하는 이 퀄리티의 핵심은 지문의 수준과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 직접 쓰는 거다 보니까 독서 지문의 수준과 문제의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교육청 모의고사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원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에 비해서 논리 구조가 명확하고 좀 깔끔한 경향이 있습니다. 좀 지엽적인 게 없죠. 아울러 교육청 모의고사는 조금 생소한 지문을 많이 출제하는 경향이 커요. 하지만 평가원 모의고사는 연계를 다 따져가면서도 기존에 언급됐던 스타일의 문항을 내면서도 또 그때마다 논리적이고 새로운 문제를 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평가원 문제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해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퀄리티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문제들이 잘 나오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줬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래도 투여되는 그 인원, 그 다음에 시간, 그리고 환경,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시험의 질을 더 높이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매달 시험을 내잖아, 거의. 그러다 보니까 그 시험에 들어가는 어떤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한정되어 있을 텐데, 평가는 아마 충분한 그런 시간들을 확보해서 문제를 내고, 또 거기에 들어가시는 스태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좀 체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비용도 훨씬 더 많은 비용들이 지출이 될 테니까 훨씬 더 이제 좋은 그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피부에 닿을 만하게 이제 평가 문제들이 과연 뭔가,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낸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와 평가원의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뭐가 차이가 있을까,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지문이 어려워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문이 어려운데,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지문은 어려운데
선지는 의외로 쉬운 문제 쉽게 답이 너무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 근데 의외로 교육청 문제들은 좀 그런 문제들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런데 평가원은 예를 들면 지문은 다 아는 지문이야. 특히 이제 뭐 연계라든지 그 과거의 평가원 문제 중에서 관동별곡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관동별곡 지문 같은 경우도 교과서에 실린 그런 작품들이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도대체 이거 뭐지? 그래서 문제에서 굉장히 그 많은 노력이 들어간 게 나오는 게 난 평가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정을선정 같은 경우는 뭐 그 EBS 그 수능 뭐 특강 연계였죠. 뭐 연계로 해서 그냥 뭐 거의 지문이 비슷하게 나오는데도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풀지? 그래서 그 평가원을 대비하는 거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고정 같은 경우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예를 들면은 그 고전 시가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고어 자체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 그 한자어라든지 이런 거 그냥 그대로 또 옛날 말이면 옛날 말 그대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평가원은 사실은 그걸 약간 순화시켜서 특히 소설 같은 경우도 순화시켜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왜 그런 평가원이 이제 판단하기 좀 어려운지 이런 것들도 한번 오늘 좀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장 사실은 어려운 거는 뭐냐면 지문도 어려운 데다가 지문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문제까지 어렵고 보기도 어렵고 그게 이제 그 골목안 같은 문제지. 그러니까 31번. 31번. 그러니까 골목안 3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수능에서 나왔던 거지만 일단 텍스트 자체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헷갈리고 막 인원들도 막 사람들 막 누가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겠고 그 보기도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 선지도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려워. 사실 그런 유형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평가원 문제는 지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발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데 특히 문학은 선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고급지다 이런 말을 하면 또 너무 추상적인데 아무래도 기타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지문 난이도 대비 문제 풀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평가원 문제를 구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국어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하나의 문제에도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의 시험으로서 그걸 바라보면 또 의미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무리 뭐 국어 교육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그러니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이걸 맞추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의 시험을 통째로 시간 재고 풀어보다 보면은 평가원 모의고사는 확실히 또 다른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현장감이라는 것을 극복하고 표본 이 문제를 푸는 시험을 치는 표본 집단 자체가 달라지는 것에 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정말 많이 느꼈지만 저는 사실 6월 9월 평가원까지는 별다른 힘의 차이를 느끼지 못했는데 재수생들의 수능은 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특히 그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봐야 된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되게 크기 때문에 6월 평가원 문제를 잘 풀었다면 실력은 아마 확보한 상태일 거라고 본인 스스로 진단을 하고 그 이후서부터는 어느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시험을 좀 잘 칠 수 있는 그런 멘탈리티를 좀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오늘 뭐 또 평가원 문제의 특징을 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평가원 문제를 들어갈 때 그 가장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어떠한 그 문장에서 논리적인 구조를 갖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좀 읽을 때 잘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문과 본문과 보기와 선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서 평상시에 이제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풀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좀 좋은 샘플이 하나 있어서 오늘 한번 가져나왔거든. 네. 이게 이제 2015년도 고2 모의고사인데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고재종의 이제 첫사랑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있어.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읽어보면 제가 한번 낭독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읽어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고재종 첫사랑. 자, 이거 읽어보니까 마음이 좀 뭔가 이렇게 첫사랑. 그렇죠. 그래서 이제 봄꽃이 피기 전에 눈이 계속 눈발이 날리면서 꽃을 피우기 위해 뭐 이런 그 상황을 이제 설명한 그런 시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해석을 할 때 또 특히 감성이 예민한 우리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너무 이거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 이렇게 자기가 가장 해석할 수 있잖아. 근데 해석이 또 틀렸다? 그건 아니야. 해석을 틀리게 되면 이 시를 뭐 자기가 감흥해서 잘 읽은 게 되겠지만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려움이 있죠. 실제로 해서 옛날에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정호승 시인한테 자기가 쓴 시 평가원 문제 나왔을 때 풀어보라고 해서 두 문제 다 틀렸다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특히 3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외적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근거라는 말이 기준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의 기준을 맞춰서 해석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이제 꽃이 피었다는, 결국 꽃이 피었다. 그래서 꽃이 피운 걸 이제 뭐 황홀 봐라. 황홀하다 할 때도 황홀, 그거를 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작품은 뭐래? 눈과 나뭇가지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 여기 분명히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자기가 뭐 어떤 시를 감상할 때는 본인 맘대로 뭐 안드로메다까지 가가지고 막 해석하고 해도 아무 말 안 해. 혼자 조용히. 그거는 뭐 혼자서 막 즐겨도 괜찮아. 그런데 시험을 볼 때는 딱 배제하고 철저하게 글자와 글자, 텍스트와 텍스트, 그 다음에 논리 구조, 이걸 어떻게 가지고 해석하느냐, 이게 결국 핵심이라는 거지. 평가원 다음 주에 난 시험에 이런 유형의 문제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 왜냐면 여기서 이제 봐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 눈과 나뭇가지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 근데 눈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지라도 나뭇가지의 눈꽃을 피우기 위해 인내하고 헌신하는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럼 꽃을 지금 누가 피우겠다라는 거야? 눈이 피우는, 나뭇가지가 피우겠다는 게 아니야. 실제로 나뭇가지에서 꽃이 펴.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는 눈은 인내하고 헌신하는 존재다. 나뭇가지의 눈꽃을 피우기. 이러한 노력으로 첫사랑인 뭐라고 그랬어? 눈꽃을 피워내는 거죠. 자, 이러한, 이게 지시어잖아. 이러한 게 앞에 있는 말을 다 갖고 있잖아. 이러한 노력. 봄이 되면 나뭇가지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 그러니까 물론 나뭇가지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지만 그 꽃을 피워내기 위한 노력과 헌신은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야? 눈한테 있었다라는 거야, 눈. 결국에 노력한 대상은 눈이라는 거지. 여기 분명히 보기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근데 결론을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를 통해 인내와 헌신으로 피워낸 사랑의 고귀함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보기에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여기서 이제 출제자는 뭘 생각하냐면, 이제 그럴싸하게 이제 선지를 다 구성했잖아. 근데 우리가 선지를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3번에서 딱 뭐라고 그랬냐면은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이거는 결국 꽃이잖아. 꽃이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나뭇가지의 노력을 통해 피어난 뭐라고? 봄꽃의 기쁨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해석을 할 때는, 야, 꽃이 나뭇가지에서 피니까 나뭇가지도 노력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그거를 직관적으로 아니면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 그거 틀렸다는 게 아니야.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읽는 사람 입장에서, 야, 나뭇가지도 지도 노력했을 거 아니야. 이거 시를 읽어보니까 이 시인은, 야, 나뭇가지도 노력했다라는 거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여기 이러한 노력은 누구의 노력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잖아. 그렇죠. 눈이 노력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문제인데도 상당히 논리적이죠. 이게 눈이 노력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냐면 나뭇가지의 노력을 통해 피어난, 나뭇가지의 노력이라는 거에서 그냥 깨진다라는 거죠. 나뭇가지의 노력이 드러나 있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나마 좀 난이도로 보면은 고3 평가원 수준의, 고3 평가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의 수준은 아니지만 중 정도 수준이. 진짜 고3 평가원 문제들 중에서 진짜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왜 어려운지를 한번 그거를 정확히 분석해 본다면 아마 1등급을 노리는 학생들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모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왜 힘든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왜 살이 안 빠질까를 알아야 살을 뺄 수 있는 거고, 내가 왜 뭘 못하는지를 알아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국어에서 그 등급을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이런 거를 되게 직관적으로 풀려고 그래. 그냥 내가 읽어보고 다 해석을 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해석 능력은 어휘라든지 그다음에 평상시에 글을 많이 읽고, 그다음에 뭐 문장 구조를 이제 적절하게 이제 조합해서 쓸 줄도 알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총망라해서 실력이 발휘가 되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패턴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문제에 들어가야지. 그러면은 사실 이게 지금 선지도 5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바로 이제 그냥 시간을 뭐 다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요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시험 시간에 이거를 답을 3번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은 1번이 헷갈릴 수도 있고, 이게 과연 1번이 맞아? 그죠.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놓고서는 시간이 각박한 상황에서 시험장에서 푸는 애들을 비난해서는 안 되지, 왜 못 찾냐고. 그럼. 그래서 나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수험생들도 그렇고 다 응원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달려들 때 그냥 아무런 어떤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어떤 시험을 달려드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요즘 이런 뭐 유튜브 이런 방송도 얼마나 도움이 많이 돼.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잘 들어보고 실제로 이거를 정확히 이해를 한다면 아마 내 생각에 다음 주에 평가원,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그 다음에 수능까지 연결을 해서 아마 문제를 풀 때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봤고, 오늘은 뭐 평가원 문제의 특징에 대해서 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가원 문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평가원을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능 공부 자체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평가원에 집중하는 거는 반드시 수험생으로서 해야 할 필수적인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